네, 10분 만에 읽는 신간. 오늘은 사두면 오르는 경기도 아파트라는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전에 GTX 시대에 돈이 지나가는 길에 투자하라라는 책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 책을 쓴 부동산 히어로님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 새로 발간한 책이고요. 그리고 이 책과 같이 비교해서 읽을 만한 게 10년 후 이곳은 제2의 판교가 된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수도권 여러 지역에 대한 장단점 그런 분석을 한 책이니까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책이 나오죠. 그래서 저자는 앞서 말씀드린 부동산 히어로 박희용 님이고요. 출간은 21년 3월에 됐습니다. 목차를 보면은 1부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 경기도를 주목하라. 그리고 2부 미래가치가 높은 경기도 주요 지역 16곳. 요 2부가 이제 메인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3부는 전문가의 시각을 나의 것으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해안을 갖는 법.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목차를 보면서 중심되는 내용들을 간략히 언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부의 첫 번째는 부동산 최대 시장 서울보다 경기도에 주목하라 이고요. 왜 경기도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소개해 놓은 챕터예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인구가 집중되는 지역들, 경기도에서 특히 이렇게 인구가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집값은 계속 강세를 보일 거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제 반면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반 산업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 광역, 철도 등 교통 호재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챕터는 이제 입주 물량으로 바라본 경기도 아파트 시장의 현재와 미래고요. 저자는 경기도 전역에 입주 물량이 감소 추세에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김포시와 안산시 같은 경우는 이제 21년부터 올해부터 입주 물량이 급감하고 있다. 그리고 하남시와 성남시는 입주 물량이 늘어나지만 수요 대비해서는 부족한 상황이다.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2년부터 이제 왕숙 신도시 공급이 본격화될 텐데 이제 이 부분이 좀 우려 요소다라고 하고 있고요. 광명시는 광명 뉴타운 입주 물량 나올 때까지 이제 물량이 없을 거다. 그 외에 이제 평택시, 고양시, 구리시, 수원시, 군포시 등 이제 기타 지역들은 입주 물량이 없거나 많지 않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챕터 3는 현재와 미래 경기도 부동산 시세를 견인할 지역의 공통 특징인데 서울 업무 중심지 접근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접근성이라는 것은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이제 실제 접근성,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한 30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이제 지역에 또는 신도시에 규모가 커야 한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홍보가 되고 미디어에도 많이 나오고 인지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경기도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이 코로나 자체가 부동산 문제가 아니므로 제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2부 미래가치가 높은 경기도 주요 지역을 한 개 한 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평택의 고덕국제도시입니다. 고덕국제도시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의 정상 가동과 그리고 GTX C 노선 평택 연장이 관건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광명시입니다. 광명시는 지금 뭐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핫한 곳이죠. 사업성이 낮은 아파트도,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성이 낮은 아파트도 상급지 이동이 아니라면 서둘러 매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좋은 관점을 유지하고 있고요. 자, 세 번째 김포 한강 신도시입니다.
김포 한강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 가까운 김포 골드라인, 역세권, 그 중에서도 신축 아파트를 봐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김포 한강 신도시 전체적으로 수요가 풍부하지는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뭐 수요가 충분히 유입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역세권 신축 아파트를 봐야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GTX-D가 개발이 된다면, 개통이 된다면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GTX-D가 있으면 20분 만에 이제 한강 신도시에서 강남까지 접근이 가능하니까요. 그다음 네 번째 지역은 구리시입니다. 구리시 같은 경우는 이제 8호선, 8호선 개통 시까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리 도매시장 이전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뭐 지역에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아파트 투자 같은 경우에는 8호선 연장 역세권에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투자라고 하고 있고요. 이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용적률이 높아서 재건축이 좀 어려운 건 아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동탄 신도시입니다. 동탄 신도시는 GTX-A 개통 시까지 미래 가치가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은 이제 교통이 불편해서 현재 가치가 낮다 보니까 이제 갭 투자는 어렵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거주라면 당장 매입해도 괜찮다. 그런데 투자라면 이제 연계 교통이 확충돼서 전세가가 회복되면 그때 진입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도시 전체적으로 이제 좋기 때문에 자금에 맞게 매각 아파트도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성남시입니다. 성남시도 광명시와 함께 재개발로 굉장히 핫한 곳이죠. 그 저자는 성남시 구도심에 20억 원대 아파트가 등장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그 재개발 진행 중인, 그리고 뭐 재건축 진행 중인 그런 정비사업 어느 구역이든 괜찮다라고 하고 있고요. 살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사도 좋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지역은 송도국제도시입니다. GTX-B가 개통이 되면서 인구 유입이 기대가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저도 몰랐는데 이제 송도국제도시에 학원가도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송도국제도시 안에 여러 지역들이 나름의 장점들이 있어서 어디로 진입해도 괜찮고 꾸준한 상승세가 전망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덟 번째 안산시입니다. 안산시는 신안산선을 빼고 얘기할 수 없죠. 그런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이제 비규제 지역 프리미엄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단기간으로 급등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제 외부 유입에 한계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신안산선의 역세권에 신축 아파트를 매입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GTX-C 노선과 7호선으로 이제 서울 접근성이 높아지는 양주 신도시입니다. GTX-C는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회천지구나 옥정지구보다 양주 역세권 개발 구역이 상대적으로 좋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좋은 직장이 부족한 게 단점이고 앞으로 양주 테크노밸리에 우수한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열 번째 위례 신도시입니다. 위례 신도시는 지금은 교통이 불편하지만 생활 인프라가 우수하고 이제 위례 신사선이 개통되면은 이제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8호선 추가역도 이제 진행이 중이고요. 위례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빨리 진입하라고 하고 있고요. 아파트도 가릴 필요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북위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약이 아직 진행 중인데 뭐 무주택자나 1주택자라면은 한번 해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번째는 남양주시고요. 남양주시는 8호선 연장 GTX-B
왕속 신도시 등이 이제 주요 이슈들이죠. 이 왕속 신도시보다 열세 지역은 매도를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조심스러운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상위 지역, 왕속 신도시보다 상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만한 상승이 예상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2번째, 수원시입니다. 수원시는 원래 교통이 강점인 지역이고 앞으로 신분당선과 GTX-C로 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그 전매 제한이 풀릴 때 매교동과 화서동 아파트 분양권 매수하는 거를 생각해 보면 좋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용통동이랑 망포동 쪽 아파트들도 여전히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3번째, 네, 하남시입니다. 하남시도 네, 굉장히 인기가 많은 곳이죠. 3호선, 9호선, GTX-D 등 네, 현재 가치도 좋지만은 미래 가치도 좋은 지역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덕풍역 주변 가격 상승이 기대가 되고, 그다음에 미사 신도시는 어디든지 네, 매입해도 좋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교산 신도시는 네, 3기 신도시 중에 이제 가장 좋은 지역인데 교산 신도시 때문에 타격받는 지역도 없을 거다. 왜냐하면 뭐 그 외 지역들도 그 외 지역들이 뭐 미사지구나 가밀지구 같은 경우 이제 입지가 교산보다 우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만 이제 교산 신도시가 분양가가 너무 낮으면 많이 낮으면 이제 하남시의 이제 구도심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14번째 3본 신도시고요. 네. 3본 신도시는 네, GTX-C 역세권 그리고 재건축 이슈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아파트에 투자하라고 되어 있어요. 높은 투자 수익은 어렵지만 네, 신혼 젊은 사람들이 살기에는 좋은 지역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리산역 주변 아파트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검단 신도시. 네, 검단 신도시는 이제 GTX-D 개발 확정이 관건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101 역세권 개발이 지역의 격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분양권 거래가 가능한 단지들 남아 있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3억 원 이하 주택이 많은 점은 이제 장점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입니다. 인천광역시는 굉장히 넓은데 지역별로 이제 다를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GTX-B 노선 역세권 아파트들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부평역 주변, 네, 부평역 북쪽이죠. 그 3기 신도시 인천 계양지구랑 부천 대장지구가 있죠. 예, 그 두 개의 큰 신도시가 있어서 대규모 공급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부분 유의해라. 그리고 만약 판다면은 이제 그 계양 신도시 입주가 되는 그 시기에 매도하는 것도 괜찮겠다. 매도 시기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인천 시청역 쪽엔 이제 뭐 신규 아파트들이 들어오긴 하지만은 이제 주변 아파트 가격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3부로 넘어가게 되고요. 뭐 3부는 네, 요 목차들만 보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인상적이었던 게 마지막 3기 신도시 입주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예정지 주변 전세가 요 파트였고요. 3기 신도시 당첨을 위한 이주 수요로 경기도 전역으로 전세가가 상승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첨을 위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전세가가 낮은 구도심을 선호할 걸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청약통장 잔액이 많은 사람들일 거기 때문에 20평대 이상 주택의 전세 수요가 높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나중에 전출이 되더라도 네, 분양 시기가 다 다르고 또 사전 청약의 경우에 무주택자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전세가가 급락할 가능성은 낮다. 그리고
이제 토지 보상 이슈가 있는데 이게 지연될 경우에 전세 기간이 연장이 되고 그러면 전세 공급이 부족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또 이제 전세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너무 이제 3기 신도시만 기다리는 거는 위험하지 않겠냐. 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다른 기회들도 계속 살펴봐라.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사도면 오르는 경기도 아파트 네, 신간을 쭉 살펴봤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네, 책값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북이든 네, 그러면 뭐 실제 책이든 사서 한번 일독해 보시기를 권합니다.